저는 솔직히 이제 그분의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아니, 처벌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마무리 져줘야지. 재판하면서 괜히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해서는 좀 그렇지만 자기들 필요할 때는 오라고 불러가지고 사진이나 찍고 기업과 관련돼 가지고는 어떤 룸을 주질 않은 상태에서 재판은 재판대로 끌고 가니까 벌써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절반이 나가는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빅테크라고 하는 게 투자라든지 어떤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 오너 체제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오너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게 절대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엔비디아 퀄테스트 관련해가지고 통과가 된다 해도 우리가 한 7월, 6월 그때만 해도 이거 통과되면 10만 전자 네, 맞아요.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10만 전자를 바라보던 삼성전자가 어느새 5만 전자가 되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좋은 소식도 들려왔지만 그와 반대로 나쁜 소식도 함께하면서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형훈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에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데 최근에는 또 악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재용 회장이죠. 부당합병.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삼성전자 악재로 될지 이거 어떻게 좀 영향을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얼마 전에 기사 난 거 보면서 그래서 요즘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하나 있는데 과거 이건희 회장님 시절을 돌이켜 보면 물론 뭐 열심히 적극적으로 투자한 것도 있었지만요. 인재 경영을 되게 강조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황창규 사장님이나 진대재 사장님 이런 분들을 갖다 외부에서 영입을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키웠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요즘 보시면은 외부 영입해 가지고 기사 난 거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내부에서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럼 내부에서 올라온다라는 거는 서열, 관료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외부 인재를 영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게 갑자기 이재용 그 회장 재판하고 뭔 상관이냐? 맨날 재판하러 그냥 끌려다닌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맞아요. 저는 솔직히 이제 그분의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아니, 처벌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마무리 져줘야지. 재판하면서 괜히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해서는 좀 그렇지만 자기들 필요할 때는 오라고 불러가지고 사진이나 찍고 정작 기업과 관련돼 가지고는 어떤 룸을 주질 않은 상태에서 재판은 재판대로 끌고 가니까 벌써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절반이 나가는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빅테크라고 하는 게 투자라든지 어떤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이 재벌 오너 체제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오너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게 절대적이잖아요. 맞습니다. 본인이 지금 인재 경영 뭐 기업 이쪽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이쪽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벌을 줄 거면은 빨리 줘버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자꾸 질질 끌다 보면 결국 그렇게 되니까 기업을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내 측근한테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똑똑한 사람, 인재 이런 사람을 끌어들이는 쪽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겠냐는 거죠. 전 사실 M&A도 마찬가지거든요. M&A도 결국은 그게 몇 조가 들어가는 거대한 돈을 투자하는 건데 결국 의사결정은 오너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게 지금 당장에 이게 와닿겠냐라는 거죠. 지금 벌써 몇 년째인데.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삼성의 경쟁력이 처지기 시작한 것도 공교롭게 보면은 그때 전후 아닌가요? 공교롭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경영에 집중을 못하고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 먼저 선도적으로 과거 이건희 회장님 때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까워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재용 회장을 용서해주자, 뭐 풀어주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빨리 결정을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너무 이사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진짜 뭐 하만전자 인수 이후에 없어요. M&A가 뭐 굵직그만한 게 이 상황에서 이제 저점이냐 아니냐 이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증도 있어요.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저점이라서 저점 매수를 오늘이라도 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현명할까 이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저는 삼성전자 같은 큰 주식은요. 네. 상황 파악 다 하고 투자하셔도 늦지 않다. 아, 지금 뭐 저점이 최바닥에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거는 회사의 방향이 바뀌는 걸 보고 사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작은 그 코스닥 기업들에 있는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사결정도 빠르고 어떤 변화라는 게 확 일어날 수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수주에 따라서 뭐 매출이 뭐 몇천억밖에 안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수주 큰 건 하나 해버리면은 회사가 달라져 버리니까. 근데 삼성전자 같이 큰 회사들은 갑자기 회사가 확 뒤집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 게 한국모함이 배를 돌리는 거, 방향을 돌리는 거하고 작은 그 돛담배 같은 게 방향을 돌리는 거하고는 얼마만큼의 시간 차이하고 힘이 들어가느냐는 거죠. 그 돌아갈 때 이게 확 돌아가는 거는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뭐 거의 중소기업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방향을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바꾸는데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부의 어떤 관료주의도 있을 거고, 내 상황이 지금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내가 믿는 사람한테 맡겨야지 외부 인재 영입을 생각을 못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자금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투자를 갖다 너무 많이 질러놨기 때문에 야, 질러놓은 돈이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좀 더 지켜보고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는 방향을 바꾸려다 보니까 돈이 떨어졌어. 삼성은 그렇진 않지만 그러면 또 대대적으로 차입을 하든 증자를 해야 돼. 이거 결정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요인에서 이 큰 조직이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는 이게 야 우리 저 시장에서 이러니까 이렇게 바꾸기로 해야 뚝 하고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너무 싸게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전체 큰 그림이 바뀌는 걸 보시고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이제 엔비디아에 만약에 퀄 테스트가 통과가 돼서 이슈가 딱 나오면 갑자기 주가가 확 뛸까봐 그 전에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엔비디아 퀄 테스트 관련해 가지고 통과가 된다 해도 우리가 한 7월, 6월 요때 가졌었던 기대했던 것처럼 그때만 해도 이거 통과되면 10만 전자 맞아요.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퀄 테스트와 관련해 가지고 엔비디아도 패스트 트랙이 필요한 이유는 아직까지 자기네들의 수요를 다 못 맞춰줘서 그러는 거지 삼성이 워낙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급하니까 될 수 있는 한 사용 가능하면 일단 써보자라는 취지일 거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하이엔드급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똑같이 삼성하고 하이닉스에서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제품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현재는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께서도 이제 기존의 DDR5 그 칩 설계 관련해서 이제 1A 버전으로 했고 하이닉스는 이제 1B 버전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이쪽이 약간 그 올드 버전으로 한 상태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설계 다시 바꾸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테스트 받는 거는 이 1A 버전으로 만든 칩들을 쌓아가지고 HBM을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해도 하이엔드급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이게 된다 하면은 반등은 주겠지만 그게 뭐 근간을 바꾼다 이런 측면에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HBM3 쪽보다는 HBM4 여기서 이제 기회를 보고 뒤집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인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가 된 것 같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정보는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